안녕하세요.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고령화 진행 중 이런데 55년생 이후부터 해서 지금 73년, 4년까지 이런 베이비 부모들 세대들이 연간 100만 명 가까이 은퇴를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 은퇴를 이미 하신 분도 있죠. 큰 기업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나이 50만 돼도 희망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이래가면서 은퇴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가 지역별로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고령층들이 OECD 빈곤율 최고라고 해요. 그 이유는 급속히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노후 준비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대생, 60년대생들은 사실 노후 준비할 시간보다는 생계를 준비할 시간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배부모 세대들이 보면 부모도 봉양하셔야 되고 자녀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낀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노후 준비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자녀 교육하고 내 집 마련하시느라고 아무 정신 없었잖아요, 저희들. 공적연금 제도가 80년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사실 좀 늦었죠. 80년대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90년 이후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최근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연기금이라고 하죠. 이게 고갈되면서 소득 대체율도 낮아지고 연금은 또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또 맞닥뜨리게 되실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재산세도 계속 오르는 세금은 계속 많아지잖아요. 건강보험료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도 부담이 돼요.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들, 노후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계속 가격은 오르는데 생활비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말씀드리면 집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가입 당시 제가 55세다라고 하면 55세 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중에 1인이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이 12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청인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장점, 가입자하고 배우자가 평생 거주하시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대부분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시죠. 그러더라도 아내분이 살아있으면 아내분 돌아가실 때까지 감액 없이 계속해서 연금이 나온다. 그리고 국가가 일단 보증하니까 연금 지급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부부 모두 사망했는데 집값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나라가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또 불의에 또 사거나 그걸로 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 집값이 남아 있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집값은 반환을 합니다.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은 세제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농어촌 특별세 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주고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하고 재산세도 좀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저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확정된 연금액으로 수령받기 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그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입하셨어요. 2024년에 가입하셨는데 2025년에 갑자기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쌀 때 가입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이제 팔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뭐 연금을 추가로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상승은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보지 말고요. 하락할 수도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각이 어렵다. 매각하면 연금을 상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이자는 연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질 연금 수령액은 좀 작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처음에 가입하실 때 대출금하고 나올 예상 금액하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가입을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실 거 아니고 뭐 법무사나 세무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내용이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처음에 2007년에 도입됐을 때 아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이면 금융위기 발생 전이어서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입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에는 상당히 많이 가입하셨어요. 한 10만 명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 특히 2022년 상반기에 가입하셨으면 아주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주택 가격이 거의 최고점이었잖아요.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가급적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고점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가입하는 건 또 하나의 팁인 건 맞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 가입자 수의 그 27.4%, 한 3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한 70세 정도에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 평균 가격이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월 지급액은 한 156만 원 정도 이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라고 할까요? 주요 실태조사를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택이 계속 우상향한다,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지배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뭐 중도 해지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집값이 상승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목돈으로 내 손에 쥐는 게 커요라는 게 이제 있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부모가 돼서 일단 집안채는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아직도 우리 정말 좋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집을 지고 있어야 일단 자식들한테 대우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자식들한테 대우받는 거 요즘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 다음에 자식들 용돈 줄게, 주택연금 들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좀 반대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아닌데. 주택연금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들도 이제는 내려놓으시는 것도 그 필요해요. 이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뭐 내 자식이 잘 살겠지. 이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잘 사셔야 자녀분들도 본인들 일에 집중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시자고요. 물려주시는 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상속 저 부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상속을 해주는 게 별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모님 용돈 줄 거 차라리 본인이 그 저축하시고요. 부모님은 또 저기서 주택연금 받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기 실버타운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실 수 있으면 그런 데서 생활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저 노후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자식들한테 뭐 주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주택연금에서 자녀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이든지 남편 그 분이든지 한 분으로 돼 있을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뭐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이러면,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녀분 동의가 필요한 방식이 저당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신탁 방식이 자동으로 이제 그거는 어머님이 승계하시는 거니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담보 제공 방식의 차이를 좀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걸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노후 플랜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70대.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나을지 상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10억이면 월 300만 원 정도로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하면 상가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짜리니까 5억을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상가를 투자해서 연 6% 수익을 내는 상가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뭐 6천에 월 소득 500만 원, 이자 내시고 나면 한 334만 원 정도 이렇게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건 단순 비교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뭐 저기서도 실제 수령액은 조금 줄어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저거는 아주 성공적인 모습만 보신 거잖아요. 저기에 리스크 있죠. 공실 리스크.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이 생기는 기간은 수입이 안 들어온다. 둘째, 또 재산세도 내시긴 하셔야 돼요. 저기에 이제 대출 이자가 또 상승한다. 물론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그거엔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주택연금이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 월 300만 원에 10억짜리 아파트 팔고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서 상가 투자. 그래서 주택연금 150만 원 받고 5억으로 10억짜리 상가 사서 한 480만 원 정도. 그런데 노후에 저게 관리가 잘 안 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란 비교를 이렇게 놓고 해보면 저는 노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아직 제 나이 정도만 돼도 뭐 사회활동을 좀 하고 왕성하고 체력적으로나 건강도 좀 보장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관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노후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진짜 노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좀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자녀분들이 뭐 굳이 상속하고 증여해줘 가면서 상속세, 증여세 내시면서 하지 마시고 살아 계신 동안에 좀 여유 있게 생활하시면서 나머지는 남게 되면 자녀분들이 그때 가서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되니까 살아 계신 동안 좀 여유 있게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